북극의 얼음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믿기 힘들 겁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동맹국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넘겨라, 안 그러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NATO 동맹이 서로를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죠. 이 거대한 얼음섬 하나를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린란드엔 대체 뭐가 있길래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상황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린란드, 들어는 봤어도 정확히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럽 국가인 덴마크의 영토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인구는 고작 5만 7천 명, 서울 강남구 인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수도인 누크를 비롯한 작은 마을들이 해안가를 따라 점점이 흩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섬의 위치가 정말 압권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 정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 서부와 미국을 잇는 최단 경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 미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환상적인 위치에 떠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바로 이 전략적 가치 때문에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이곳에 군사기지를 운영해왔습니다. P2P 우주기지, 과거엔 툴레 공군기지로 불렸던 이곳은 세계 최북단 미군 기지죠. 1950년대 덴마크 정부의 허락을 받아 건설된 이 기지는 소련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반격 준비를 하는 최전선 방어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장거리 폭격기들이 주둔할 수 있는 거대한 기지를 그린란드 북서쪽 해안 끝자락에 세운 거죠.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지만 이 기지는 지금도 미국 방공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중요한 미군 기지가 있는 땅의 주인이 덴마크라는 점이죠. 덴마크는 인구 600만 명의 작은 유럽 국가입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그린란드 수도 누크까지의 거리가 워싱턴 DC에서 누크까지보다 더 멀 정도거든요.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거의 배치하지 않습니다. 개썰매를 타고 내륙을 순찰하는 부대 몇 개, 해안을 감시하는 해군 함정 몇 척이 전부죠. 그린란드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건 덴마크 군대가 아니라 미군입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북극 지정학 전문가 스콧 베리 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도 알고 덴마크도 알아요. 이 기지가 결국 그린란드의 안보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밖을 보세요. 중국 선박들이 사방에 있고 러시아 배들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이 발언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덴마크 왕립국방대학에서 북극 안보를 연구하는 마르크 야쿡센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덴마크 입장에선 미국이 정확히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미국이 덴마크에게 그린란드 감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한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야쿡센이 지적하듯 그린란드는 유럽 전체 면적의 절반 크기입니다. 덴마크가 국방 예산을 전부 그린란드 감시에 쏟아부어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어요. 특히 중요한 감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에 GIUK 갭이라고 불리는 해역이죠. 이 해상 요충지는 나토 전략의 핵심입니다. 러시아 함정, 특히 잠수함들이 북극과 대서양 사이를 이동하는 걸 탐지하고 봉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덴마크는 지금 극북 지역에 배치할 새 함정과 드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린란드 방위 책임을 계속 나눠 갖고 싶은 거죠. 이 협력은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됐습니다.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자 워싱턴 주재 덴마크 대사가 미국의 그린란드 점령과 군사기지 건설을 허락했거든요.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였죠. 1만 명이 넘는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유럽 전선으로 가는 길에 그린란드에 착륙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한 미국은 1946년 덴마크에 제안을 합니다. 금 1억 달러를 줄 테니 그린란드를 팔라. 덴마크는 거절했지만 두 나라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죠. 얼마 안 가 두 나라는 나토 창립 회원국이 됐고
덴마크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1951년 양국은 그린란드 공동 방위 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로 이게 트럼프의 위협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죠. 젤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덴마크 통합의 가장 큰 위협이 된 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에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의 파트너 말이죠. 이 긴장은 안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상원위원회는 그린란드에 대한 훨씬 광범위한 관심을 드러내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 광산업계에 관심이 컸죠.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의 해안선 전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 자원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어디든 다트를 던져보세요. 세계적 수준의 자원을 맞출 겁니다. 그린란드 정부가 제공한 광물 자원 지도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귀금속, 베이스 금속, 산업용 암석,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 금속까지 온갖 자원이 표시돼 있거든요. 하지만 야콕세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린란드엔 채굴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엄청난 광물 자원이라는 이야기들,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죠.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광산은 단 2곳뿐입니다. 그린란드 광산업 종사자는 약 100명에 불과하고요. 탐사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남부에 있는 광물 매장지 하나는 중국 외 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희토류 매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린란드 정부가 탐사를 중단시켰어요. 그곳에 방사성 우라늄도 함께 있고 사람이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죠.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원을 캐내는 비용 자체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린란드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지형도 험악하죠. 깊은 피오르드, 빙하, 얼음으로 뒤덮인 산맥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후도 혹독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변하고 있죠. 젤런은 말합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얼음은 그냥 녹아요. 더 빠르게, 더 급격하게 녹고 있고 얼음이 후퇴하면서 내륙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린란드 주변 바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가 만든 시각화 자료를 보면 1980년대와 2019년 사이 북극 빙하의 감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이걸 경각심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로 보고 있어요. 북극에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3가지 항로가 주목받습니다. 캐나다 군도 위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러시아 해안을 따라가는 북극해 항로, 그리고 북극점을 가로지르는 북극 횡단항로죠. 이 항로들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운송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훨씬 짧거든요. 다만 지금은 북극 항해가 제한적이고 비싼 쇄빙선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국 채굴이나 새 해상 항로 모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린란드 경제를 지탱하는 건 어업이죠. 하지만 어업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덴마크는 그린란드 정부에 약 5억 유로를 보냅니다. 그린란드 예산의 절반 정도죠. 주민 한 명당 매년 거의 하나만 유로를 받는 셈입니다. 젤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돈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이게 없으면 원주민 마을들이 빈곤에 빠지고 경제가 사회적으로 붕괴하죠.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덴마크도 뭔가를 얻거든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 협상할 때 발언권이 생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죠. 덴마크는 세급 이상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덴마크가 좋든 싫든 대부분의 그린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장기적 미래가 덴마크와 함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누이트족은 수천 년 동안 이 섬에서 살아왔어요. 고래와 물범을 사냥하며 생존했죠. 그들의 문화는 자연 한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대적 덴마크 식민 지배는 1721년 첫 덴마크 정착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기독교와 덴마크어가 이누이트족에게 강요됐고 가족들이 찢어졌죠.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느린 탈식민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동등한 일부가 됐고 자체 의회와 정부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는 반자치 지역이죠. 내정은 스스로 다스리지만 안보와 외교 정책은 여전히 덴마크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국민 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독립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명확한 다수가 독립을 지지합니다. 한 그린란드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미래엔 독립한 그린란드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민족이거든요. 덴마크인이 아니라 그린란드인이고 자유롭고 싶어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린란드가 팔리는 걸 원하나요? 절대 아니요. 왜 안 되죠? 이건 우리 땅이고 우리 문화와 언어가 있어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미국의 일부가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들과 협력하는 건 좋아요. 이게 여기서 흔한 의견입니다. 독립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과제는 경제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린란드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EU, 미국, 중국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광물 탐사에 관한 협력 협정도 미국 및 EU와 맺었습니다. 선택지를 열어두려는 거죠. 그린란드에게 미국은 점점 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오랫동안 안보를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심은 쉽게 그린란드 미래에 대한 더 넓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젤러는 말합니다. 일부 그린란드인들은 분명 이걸 논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백악관의 이런 관심, 전 세계의 이런 주목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거든요.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그린란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의 일부죠. 한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럼프의 대전략 렌즈로 보면 그린란드는 북미를 정부의 최우선 안보 초점으로 강화한다는 아이디어의 일부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스테로이드처럼 강화하는 거고 외교에서도 미국 우선인 거죠. 그래서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콕센은 말합니다. 덴마크 정부가 이걸 미국과 덴마크 사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 사이 문제로 만든 건 정말 영리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면 훨씬 강하니까요. 하지만 이 분쟁의 결과는 전 세계에서 면밀히 관찰될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덴마크나 그린란드를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고 가면요. 한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트럼프가 덴마크에게 하려는 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중국이 대만에게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모두 세력권을 재건한다는 같은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전환일 수도 있죠. 강대국들의 변덕에 점점 더 좌우되는 세상에서 그린란드인들은 과연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올 겁니다. 그린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북극의 지정학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